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금일인 12일 아침 비상계엄에 대한 담화문이 발표되었는데 익히 알았던 그리고 충격적인 북한과 중국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최소 2년 이상의 한국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중국인이 대한민국 군사시설과 기밀시설 촬영을 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며 이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적이기에 더욱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으며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걱정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다른 모든 기관들 참관하에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점검을 거부하였고 결국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까지 터지게 되었는데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의 내막을 살펴보니 사실상 방화벽이 없는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 이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더욱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북한의 해커는 강력하다고 평가받는데 대한민국 역시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전부터 사이버 정보전에서 강력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0년 전 동아시아 정보기관들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크호텔이라 불렸던 해커팀이 중국, 북한, 일본, 대만, 러시아 등 동아시아권의 대기업 임원, 정치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특수 제작한 악성 코드를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빼돌려 왔기 때문입니다. 보안 취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해킹 능력과 한번 물었던 타겟은 끝까지 공격해 기어코 정보를 빼내는 집요함으로 해외 보안 매체들에서 다크호텔의 정보 수집 이력은 미국 국가안보국과 비견될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세계 보안 언론들은 해당 해커 집단의 배후를 한국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에 사용된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서 한글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북한이나 한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주로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며 북한까지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해당 사건의 배후가 한국이라고 많은 보안 매체들이 확신했습니다. 또 과거 콘이라는 머레어가 북한과 러시아를 공격했었는데 공격 방식이 유사해 이 역시 다크호텔의 소행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명을 떨치던 다크호텔은 2010년대 후반 들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다크호텔이 지목된 것입니다. 사실 국가를 배후로 한 해커팀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는데요. 이들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무대에서 적성국의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며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 능력은 단순히 정보 수집에서 그치지 않고 안보를 직결된다는 사실이 일련의 사건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격변하는 만큼 정보 수집도 군사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군사정찰위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시성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미군 정찰위성을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대한민국은 독자 정찰위성 확보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정보력은 자주국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중국의 군사시설 촬영과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과할 것이 아닌데요.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을 늘리고 있으며 중국과 협조하여 한국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응한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유독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벌써 18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쏘아 올리기만 하면 공중에서 비틀거리다가 폭파되고 추락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 미사일 기술력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멀쩡하게 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계속되는 실패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의 배후에 한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 실패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TOD로 촬영한 북한 미사일은 발사 초기부터 심하게 흔들리며 상승하다가 이내 공중에서 중심을 완전히 잃고 좌우로 빙글빙글 도는 텀블링 상태에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전하던 미사일에는 이내 불이 붙었고 곧 폭발하여 수십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죠.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번 북한 미사일의 실패 원인은 발사 초기 단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영상이 공개되며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에 숨겨둔 저력을 실감하고 전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 자신들이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세계의 목표 지점을 동시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발사가 실패했다는 확실한 증거 영상을 공개하며 김정은의 새빨간 거짓말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이 영상 증거를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병사의 철저한 안보의식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육군 12사단 상승 향로봉여단의 전 일병이 적의 거짓된 주장과 기만 속에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데 기여한 유공으로 합동참모 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 일병은 지난 6월 26일 전방 감시를 위해 연령상 장비를 조작하던 도중 화면 구석에서 번쩍거리는 동그란 구 형태의 열점을 식별했고 이후 해당 열점이 북한의 미사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일병은 처음에는 별이나 달로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사단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내가 무심코 넘어간 열점이 너의 옆에 있는 전우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한 번 더 확인해서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식별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이러한 전 일병의 탁월한 눈썰미 덕분에 북한의 거짓말을 밝혀낼 명확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공으로 표창을 받은 전 일병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더욱 군인 본분을 다하겠다고 표창을 받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이 황당하게 추락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한국이 발사의 왼편을 가동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사의 왼편은 지난 2017년 미국의 CSIS와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7차례나 실패한 사실을 분석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잇따라 성공하며 장거리 로켓 기술력을 과시했던 북한이 7번 연속 어이없는 결함으로 미사일을 추락시키는 모습에서 미국이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을 가동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었습니다. 여기서 발사의 왼편은 해킹이나 전자기파 등 사이버 공격 수단을 통해 적국의 시스템을 교환해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사일 공격 시 발사, 준비, 발사 비행 세 단계 중 발사 준비 과정에서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에 발사의 왼편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 개념인 발사의 오른편은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미사일로 대응하는 전략을 가리키고 있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사이버 부대가 북한의 발사 준비 단계에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발사 통제 시스템을 교란해 발사 실패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의문에 대해 미군은 확답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후로도 북한 미사일이 단순히 기술 결함이라 보기엔 다소 황당한 이유로 추락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포착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2023년대 우리 국방부가 발사의 왼편의 공식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며 그동안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도 북한 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전략사령부사나 별도의 사이버 전자기 부대에서 운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과 연합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이 한국형 발사의 왼편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올해 더욱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은 킬체인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의 징후를 파악하고 발사 원점을 선제 타격해 제압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체는 작동하는 순간 북한과의 전면전이 시작되기에 이번과 같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까지 오랜 준비 시간이 걸리는 액체연료 로켓 대신 즉각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늘리는 등 한국의 킬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킬체인보다 앞선 시점에서 대응이 가능한 발사의 왼편은 한국형 킬체인을 한 단계 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의 왼편에는 기존 방공 체계보다 훨씬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미국의 최신형 방공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 이율이 돈으로 약 80억 원에 달합니다. 고고도 욕격 미사일 사드는 발당 가격이 150억 원에 달하며 국산 방공미사일 천궁2는 훨씬 저렴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15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는 미사일 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포대 구축 비용이 포함되지도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능한 해커 한 명의 연봉이 10억 원이라고 해도 미사일 한 발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국방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사의 왼편 개발에 나섰었고, 한국은 전면전에 대한 부담 없이 북한의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발사의 왼편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 있었던 휴민트 신상정보 유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얼마 전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에 의해 해외와 북한에서 활동 중인 휴민트들의 신상정보가 북한과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북 첩보 요원들 중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해외 각지에 파견된 정보작전 요원들도 긴급히 귀국시켜야 했습니다. 한국 정보작전 요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두었던 인적 정보망이 단 한 명의 인적 행위로 붕괴되고 말았던 안보 대참사였는데요. 그런데 휴민트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곳이 정보사가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 내부망에 침투했다가 정보사 요원 신상 정보를 발견하면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북한의 내부망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접근하기 위해선 조선노동당 소속 기관이나 인민군 고위급 고위성 등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망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 미국이 발사의 왼편 작전 때 북한에 침투하면서 사용한 경로였습니다. 미국이 하던 해킹을 이제는 한국 정보기관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형 발사의 왼편이 이미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도 한국형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 국가이며 우리 자주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법과 안보법은 확실히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본질은 국회 예산안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입법 사항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국이 빠르게 안정되고 국회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